유명한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왜 시험장에서 나 혼자서는 해석이 잘 안 될까요? 여기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훑어읽는 습관을 가졌다인데요. 이 훑어읽기, 그놈의 훑어읽기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생각과 눈의 속도를 맞추라고 하죠. 차분하게 하나씩 읽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후루룩 스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전 시험에 가셔서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역을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훑어 읽기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저 역시도 진짜 지독하게 훑어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보니까 훑어 읽기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이 급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 다음 문제로 가야 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아무리 시험 상황이어도 지문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읽어야 이 글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난 이 문제를 맞춰야 돼. 그래서 정답이 뭐야?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훑어 읽기 습관을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훑어 읽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나의 순수한 애정으로 그 문장을 읽는 연습을 했어요. 특히 저는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내가 어떤 지문을 읽을 때 어떤 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 이 한 문장을 내가 명확하게 뭐라고 처리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문장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저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이 뭐라고 막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문장은 A가 C로 갈 때 B를 건넌대 라고 나의 언어로 이렇게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선생님 모르는 문장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모르는 문장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다음 문장으로 가는 거는 훑어읽기가 아니에요. 근데 훑어읽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한 문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다음 문장으로 간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독해 못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 자신의 상식 밖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갈 때 갈피를 못 잡는다라는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꼭 문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얘가 이야기하는 표현 방식이 예쁘지가 않고 뭔가 내 입맛에 착 달라붙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뻗어나가거나 좀 생소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본능적으로 이 문장의 제대로 된 해석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해석, 번역해 볼게요. 수학은 그것이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의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뭘 느끼냐면요.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면 이게 말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잖아요. 좀 다소 추상적이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도 아니고 내가 뉴스에서 접해본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내가 그냥 이 문장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냥 이 문장을 두려워서 거부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오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걸 읽고 그러니까 수학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수학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걸 보고 수학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대충 오역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영어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독해하고 최선으로 처리한다. 있는 그대로 독해하는 건 뭘까요? 내 독해에 두려움을 섞지 않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가 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수학은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과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려고 하진 않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놓고 최선으로 처리합니다. 최선으로 처리한다는 건 뭘까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끌어들이고 과학이랑은 친해 안 친해? 과학이랑은 좀 안 친하다라는 것 같은데 수학은 친한 사람들하고는 친한데 과학을 뭔가 극복하려고는 하지 않아. 과학이랑은 별로 안 친한가 보다. 그런데 이 정도로 추상적이고 이 정도로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뒤에 분명히 더 자세하고 더 친절한 설명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다음 문장을 봅니다.
똑같은 문법 지식과 똑같은 번역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어떤 문장을 보고 누군가는 이거를 두려움으로 바라봐서 이거를 오역으로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대로 증발되거나 아예 그냥 훑어 읽어서 그냥 패스해버리는 친구가 있고, 같은 문법 지식이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최대한 처리를 해놓고 궁금한 마음으로 다음 문장을 읽는 학생이랑 독해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겠죠. 독해 못하는 사람 특징 세 번째, 흩어져 버리는 독해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초보적인 실수예요. 직독직해를 잘못 배웠을 때 이런 케이스가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영어 문장이 길면 우리랑 어순이 다르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그냥 읽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배우니까 이거를 잘못 받아들인 학생들은 긴 문장을 만나면 이거를 큰 갈치를 도망내듯이 그냥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각각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얘가 이랬다, 이랬는데 저랬다, 요랬다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긴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핵심이 남지 않는 그런 독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 베이스가 부족해서도 생기지만, 베이스는 되어 있는데 나는 문법 지식은 알 만큼 아는데 근데 이게 해석이 자꾸 부분적으로만 되고 전체를 알아듣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자꾸 반복되는 친구들은 특히나 영혼 독해 연습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올바른 영어 독해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을 남기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여기가 동사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가 위치절이니까 앞에를 수식해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구조를 살릴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으시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것을 남기시라고. 제가 이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영혼 독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영혼 독해 원칙 떠올려 봅시다. 입으로 읽는다. 입을 떼기 시작해서 입을 닫을 때까지 그 문장을 막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연습을 해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입으로 읽기 연습할 때 ABCD, EFG 이렇게 영혼 없이 읽지 마라.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읽어야 라고 했죠. 어느 문장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은 그냥 흘러가듯이 연결하듯이 받아들여주고, 특히 중요해 보이는 단어에 강세를 실어서 더 강하게 내 마음에 남겨라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Research has shown that 연구가 보여줬다고. We automatically assign to. assign이라고 하면 배당하다, 할당하다, 뭔가 준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Good-looking individuals such favorable traits as talent, kindness, honesty, and intelligence. 자, 이 문장에서 보이시는 파란 부분이 그냥 연결하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빨강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내 마음에 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혼 독해를 딱 했을 때 내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된다고요? 내 언어로 요약된 가장 중요한 의미, 그걸 남기라고.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good looking, 잘생기면 그 사람이 착하고 뭔가 재능 있고 친절할 거라고, 좋을 거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거를 남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툭툭툭 끊어서 연구 결과는 보여줬다, 우리는 준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좋은 특징이다, 이렇게 툭툭툭툭 끊어서 읽으면은 이거를 한 번에 묻기도 어렵고, 읽고 나서 내 마음에 중요한 걸 남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내가 중요한 걸 남기는 훈련을 하셔야 그 지점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영어 독해를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눠봤는데요. 자, 요약해보면 뭐라고요? 첫 번째, 훑어있는 습관 버리기. 조급한 마음, 내가 지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밥에나 관심 있는 마음 내려놔라, 그 이야기 했었고요. 두 번째, 말이 수상적이고 어렵고 뭔가 내 상식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라. 세 번째, 직독직해를 잘못 이해해서 그냥 툭툭툭툭 끊어서 다 흩어져 버린다면은 이거는 영혼 독해를 통해서 특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문 지식으로 구조를 살려서 내가 입으로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내 마음에 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이 다 다를 텐데 오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어 공부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